1978년 겨울 대구 향촌동. 차가운 바람이 네온사인 사이를 찢고 지나가던 그 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수집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닫힐 때마다 눅눅한 음악 소리가 잠시 빗다가 이내 어두운 골목 안으로 숨어버렸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소리 없이 잔을 부딪혔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 향촌동에는 이렇다 할 큰 사건이 거의 없었다.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도 거리를 피로 물들이는 요란한 패싸움도 모두 먼 동네 이야기만 같았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평화. 하지만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평화로웠던 걸까? 테이블 위로 투명한 소주잔이 오가는 사이 낡은 뒷골목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씩 그어지고 있었다. 누가 오늘 밤 얼마의 돈을 쥐었는지, 누가 불만을 품고 헛소리를 뱉었는지, 그리고 누가 감히 다른 구역에 낯선 그림자와 접촉하려 했는지. 밤의 거리를 맴도는 그 모든 불온한 흐름들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정리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거리에서 조직의 우두머리 특정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오르지 않았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자리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대신 알아서 하라는 차가운 경고만이 담배 연기처럼 낮게 깔렸다. 그 묵직하고 서늘한 말의 끝자락에 탁성윤이라는 이름이 숨어 있었다고 알려진다. 그는 암흑심한 두목들처럼 결코 가장 앞에 서지 않았다. 술에 취해 목청을 높이지도 않았고 선을 넘은 조직원이나 상인을 길바닥에 무릎 꿇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짙은 어둠 속에서 서늘한 눈으로 기다렸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값을 계산하게 만들었다. 살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는 방식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향촌동에서 벌어지는 이권 다툼이나 갈등은 결코 길게 끌리는 법이 없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핏자국 하나 없이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를 찾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했고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리며 스스로 고개를 숙였다. 둔탁한 몽둥이나 예리한 칼날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숨막히는 심리적 압박으로 상대를 짓눌렀다는 평가가 지금까지도 암흑가의 전설처럼 맴돈다. 그의 방식은 철저한 관리이자 통제였다. 돈의 흐름이 지나가는 길목을 완벽하게 틀어쥐고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의 온도를 얼음장처럼 낮추고 흉흉한 소문이 번지기 전에 그 방향을 비틀어버렸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눈앞에서 칼을 들이미는 날것의 폭력은 반발과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피부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통제는 어느새 지독한 습관이 되어버린다. 거리를 지키는 상인들도 어둠을 걷는 건달들도 점점 그 서늘한 질서에 완벽히 길들여져 갔다. 피냄새가 나지 않는 밤,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거리. 하지만 그 기묘한 평온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판 위에 놓인 체스말들의 숨죽인 침묵에 불과했다. 향촌동은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한복판이 아니었다. 정치권과 언론의 뜨거운 조명이 매일 밤 닿는 곳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 기묘한 지배는 더 깊고 더 은밀하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걸까? 형님들 피 튀기는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 길들여지는 평온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 향촌동의 침묵이 진짜 평화였는지 아니면 지독한 억압이었는지 댓글로 형님들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작은 지방 도시의 느린 공기 속에서 남자의 그림자는 골목 끝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누구도 그 그림자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 과연 그는 향촌동이라는 도시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목줄을 찾던 것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향촌동의 밤을 깨우는 낯선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차가운 단속의 불빛. 과연 이 완벽하고 소름 돋는 침묵의 요새는 극 유리잔이 끈적한 테이블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허공을 맴돌다 낡은 천장에 눌어붙는 매캐한 담배 연기,
향천동의 밤은 언제나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붉은 네온사인 불빛이 웅덩이에 반사되어 일렁이던 그 거리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두의 목을 조르고 있는 팽팽한 선이 존재했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공포는 이미 피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으니까. 기록에 따르면 탁성윤은 사람의 밑바닥 심리를 꿰뚫어 보는데 짐승 같은 감각을 지녔다. 무식하게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억지로 무릎을 꿇리는 하수들의 방식은 쓰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대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와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정교한 덫을 놓았다. 어느 날 밤 향촌동의 한 상인이 다른 구역의 낯선 조직과 몰래 손을 잡으려 한다는 눅눅한 소문이 뒷골목을 타고 흘렀을 때의 일이다. 보통의 암흑가라면 당장 셔터문이 박살나고 비명소리가 골목을 찢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향촌동에는 쥐 죽은 듯한 정적만이 흘렀다. 피 흘리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며칠 사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상인에게 매일 물건을 대주던 거래처들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다. 평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주변 가게들은 그가 지나갈 때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 누구도 그의 멱살을 잡거나 험한 욕설을 내뱉지 않았다. 단지 향촌동이라는 세상에서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을 뿐이다. 숨이 막히는 철저한 고립. 그것은 피 묻은 칼날보다 100배는 더 잔인한 경고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려움에 미쳐가던 그 상인은 결국 야반 도주하듯 스스로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 통제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치밀했다. 돈줄에 숨통을 조이고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서서히 끊어내며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피를 말리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암흑가를 다스리는 천재적인 능력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인간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악마적인 통제라 부르며 몸서리쳤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향촌동 일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혈 사태나 대형 폭력 사건이 기형적으로 적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장사하기 좋은 평온하고 안전한 거리.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의 분석은 서늘하다. 그 평온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에 묶인 먹잇감들이 저항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기형적이고 숨막히는 침묵의 결과였다. 향촌동의 진짜 지배자는 빛이 닿는 곳에 절대 자신의 그림자를 흘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철저하게 중간 관리자들을 장기말처럼 움직였다. 명령은 짧고 건조했으며 지시는 언제나 몇 단계를 거쳐 은밀하게 전달되었다. 머리를 쳐든 뱀은 결국 사냥꾼의 총통에 맞지만 깊은 어둠 속에 숨은 맹수는 결코 잡히지 않는 법이다. 향촌동의 밤은 그렇게 완벽한 통제 아래 안에서부터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형님들 주먹으로 때리는 자보다 밥줄을 끊어버리는 자가 진짜 무섭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리는지 댓글로 형님들의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철옹성 같았던 그 견고한 장막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를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간 외부단 속의 칼바람이 서서히 남쪽을 향해 불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향촌동의 서늘한 균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의 표정에서 짙은 불안과 공포가 배어나왔다. 조용함은 오래갈 수 있다. 하지만 거대한 외부의 빛이 비추는 순간 짙게 깔려있던 그림자는 가장 먼저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술잔을 쥔 사내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던 그 새벽, 다가오는 거센 폭풍 앞에서 과연 향촌동의 잔혹 비 내리던 새벽 단속 차량에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향촌동의 좁은 골목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10수년을 짓눌러왔던 견고한 침묵이 유리창처럼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고들 말한다. 기록에 따르면 거대한 외부의 수사는
영화처럼 단번에 들이닥쳐 문을 부수는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그리고 지독하게 숨통을 조여왔다. 상인들의 거래처 장부를 뒤집고 검은 돈의 흐름을 집요하게 쫓고 어둠 속에 숨죽이던 사람들을 하나둘 밝은 취조실로 불러들여 입을 열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동안 기묘하리만치 조용히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향촌동의 판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입을 굳게 닫았고 누군가는 어제의 형님에게 먼저 살벌한 선을 그었다. 철저한 관리와 공포로 유지되던 밤의 질서는 외부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 가장 잔인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거리가 그토록 핏자국 하나 없이 평온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들의 고함, 그 모든 의심과 질문의 끝은 결국 단 한 사람의 그림자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탁성윤은 끝까지 전면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요동치는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집중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꼬리가 잡힐 만한 조직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철저히 노출을 줄이는 생존의 계산을 끝마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숨어도 빛이 강렬해지면 그림자는 더욱 크고 선명하게 늘어지는 법이다. 그 숨 막히는 밤, 향촌동의 상인들은 공포와 불안에 밤잠을 설쳤다. 영원할 줄 알았던 질서에 금이 가자 사람들은 그제야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평온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해둔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잔혹한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줄과 마음이었다. 결국 굳게 닫혀있던 입들이 하나둘 열리고 장부의 빈칸이 채워지면서 몇몇 핵심 인물들이 조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수십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떠돌던 향촌동파라는 묵직한 이름도 서서히 수면 위로 그 흉측한 몸집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설처럼 귓가에만 맴돌던 이름이 마침내 차가운 조서의 기록 속 문장으로 박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조용한 집에는 여느 조폭들처럼 칼부림이 난무하는 화려하고 핏빛 가득한 전설을 남기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에게 서늘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의 눈을 속이고 완벽하게 숨어 있을 수 있었는가? 형님들 피를 부르는 폭력보다 소리 없이 숨통을 조이는 조용한 통치가 뼈저리게 더 무섭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잊혀진 암흑가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독한 기록을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대구의 눅눅한 밤은 여전히 흐른다. 단속의 폭풍이 휩쓸고 간 뒤 그 시절 향촌동을 짓눌렀던 거대한 침묵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의 흉터로 남아있다. 사람들의 목을 조르던 보이지 않는 힘은 수사망에 찢겨 영원히 사라져버린 걸까? 아니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형태만 바꾼 채 우리 곁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걸까?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던 그 숨막히는 밤, 조사실의 백열등 아래에 앉은 자들은 과연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조서가 거칠게 넘어가는 소리만이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오랜 세월 담배 연기처럼 입에서 입으로만 떠돌던 향촌동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마침내 차가운 활자가 되어 경찰의 기록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몇몇 핵심 인물들이 수사관의 집요한 추궁 끝에 무너지며 그토록 견고했던 밤의 질서가 서서히 그 민낯을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그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늘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주먹질과 욕설이 난무하는 암흑가에서 대체 왜 향촌동 골목만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형적인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왜 골치 아픈 갈등과 이권 다툼은 항상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는가? 그 답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상권과 조직의 상생이라 포장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숨막히는 통제라 부르며 치를 떨었다.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 핏자국 없는 평온이 결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모든 진술이 한 곳을 맴돌고 있었지만 탁성윤의 이름은 여전히 취조실의 한가운데로 불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주변 인물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흩어진 정황 증거 속에서만 간신히 그 윤곽이 만져졌다고 알려진다. 그는 직접 나서서 주먹에 피를 묻히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다. 무자비한 폭력을 지시하는 노골적인 목소리조차 남기지 않았다. 오직 누군가의 밥줄이 끊기고 상권에서 쫓겨나는 참혹한 결과를 통해서만 자신의 끔찍한 영향력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과연 그는 이 거리를 쥐고 흔든 잔혹한 지배자였는가? 아니면 이미 향촌동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로 녹아든 것인가?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자 향촌동의 상권도 피할 수 없는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암묵적인 질서 아래 장사를 하던 일부 가게들은 서둘러 셔터를 내렸고 뒷골목에 심부름을 하던 몇몇 인물들은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자취를 감췄다. 오랜 세월 거리를 지탱하던 기묘한 균형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먼저 증발해버린 것은 바로 그 지독했던 침묵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입들이 열리자 그 빈자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끈적한 의심으로 채워졌다. 네온 쌓인 불빛은 여전히 빚어진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누가 이 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보도에 따르면 매서운 단속의 폭풍이 휩쓸고 간 이후 향촌동 일대는 점차 전혀 다른 시대의 흐름 속으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사회가 변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방식이 날카로워지면서 그림자 속에 숨어 거리를 조종하던 낡은 수법은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소리 없이 사람의 숨통을 조이던 그 조용한 통치는 결국 수사 기록 속에 서늘한 과거로 남게 된다. 형님들 피 흘리는 싸움보다 눈웃음 치며 숨통을 옥죄는 자들이 진정으로 무섭다는 사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 깊이 남은 그 시절의 서늘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형님들의 흔적이 곧 역사가 됩니다. 수사는 끝을 맺어갔고 시대는 새로운 장을 넘겼다. 하지만 지독한 질문 하나가 여전히 대구의 밤 공기를 맴돈다. 눈앞에서 번뜩이는 폭력보다 소리 없이 일상을 파고드는 관리된 질서가 인간의 영혼에 더 치명적인 흉터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그 시절 향촌동이 그토록 고요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계산판 위에서 모두가 체스말처럼 움직였던 결과일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통제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낡은 간판이 하나둘 뜯겨나가고 1980년대 후반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향촌동. 불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낡은 간판이 하나둘 뜯겨나가고 시멘트 바닥 위로 새로운 아스팔트가 덮이던 1980년대 후반. 대구 향촌동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밤을 밝히는 네온 사인은 어지러울 정도로 화려해졌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발소리도 한결 빨라졌다. 겉보기에는 그저 활기찬 상업도시의 눈부신 부활이었다. 그러나 이 거리의 가장 깊은 어둠을 견뎌낸 늙은 상인들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 거리를 짓누르던 그 소름, 끼치도록 기묘했던 정적을 말이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그 시절 향촌동의 숨 막히는 질서는 오직 한 남자의 잔혹한 계산법과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시대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탁성윤이라는 이름은 뒷골목의 쓰레기처럼 서서히 과거형이 되어갔다. 다른 암흑가 보스들처럼 요란한 칼부림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피투성이가 된 채 경찰서 포토라인에서는 극적인 몰락의 장면조차 없었다. 대신 그의 서늘한 흔적은 향촌동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뼈대 속에 독버섯처럼 남아버렸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짐승처럼 냄새를 맡고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체스판 위에서 굴리며 모든 갈등을 피 한 방울 없이 수면 아래에서 짓눌러 버리던 그 기괴한 방식. 그것은 결코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떤 잔혹한 폭력보다 지독하게 오래 버텼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의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가 남긴 족적은 오늘날까지도 범죄 전문가들의 서늘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길거리에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피를 보는 날것의 폭력은 결국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칼날 앞에서는 가장 쉬운 표적이 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의 밥줄을 쥐고 흔들며 만들어낸 관리된 질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범죄의 증거가 남지 않으니 처벌할 명분조차 희미해지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향촌동이 유지했던 그 기형적인 평화는 바로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던 그 수많은 밤들이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치밀하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조정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방 소도시의 뻔한 조폭 일화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밤은 없는 법이다. 결국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면서 그 지독했던 조용한 통치 방식도 서서히 이빨 빠진 짐승처럼 힘을 잃어갔다. 경찰의 단속 체계는 현미경처럼 정교해졌고 사람들의 정보는 바람보다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며 억지로 입을 다물던 사람들도 더 이상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거대한 빛이 도시의 뒷골목을 샅샅이 비추기 시작하자 그림자가 숨죽일 공간은 점점 잔인하게 줄어들었다. 향촌동은 과거의 무거운 허물을 벗고 다시 평범한 상업지구로 재편되었고 거리는 마침내 피냄새 없는 진짜 일상을 되찾는 듯 보였다. 형님들 칼을 들고 설치는 삼류 건달들보다 웃으며 법과 질서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설계자들이 진짜 암흑가의 주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서늘한 기록이 형님들의 뇌리를 스쳤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조용한 지배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낡은 장부 속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늘어진다. 과연 도시는 어떻게 통제되는가? 눈앞에서 번뜩이는 칼날의 힘이 더 강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쥐고 흔드는 서늘한 계산이 더 깊고 무서운 것인가? 대구 향촌동의 한 좁은 골목에서 피어오른 이 담배 연기 같은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조용함은 진짜 안전의 증거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완벽한 통제인가? 향촌동의 밤은 영원히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짙은 그림자는 형태만 교묘하게 바꾼 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걷는 화려한 도시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책상 위 빛바랜 스탠드 조명 아래 낡은 장부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손때 묻은 표지를 넘기면 잉크가 번진 숫자들 흑연으로 쓰였다가 다급하게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기묘하리만치 텅 빈 공백들이 눈에 들어온다. 때로는 빼곡한 글씨보다 그 서늘한 공백이 훨씬 더 많은 진실을 토해내는 법이다. 기록에 따르면 향촌동의 특정 시기에는 유난히 경찰에 접수된 분쟁이나 폭력 신고가 적었다고 한다. 통계청의 그래프는 놀라울 정도로 평탄했고 수치상으로는 완벽한 태평성대였다. 하지만 서류상의 숫자가 곧 거리에 흐르는 진짜 피해 온도를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축축했던 밤의 공기를 기억하는 늙은 상인들은 지금도 조심스레 입을 모은다.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터지기 전에 누군가 목을 졸랐을 뿐이라고. 이권이 부딪히고 돈이 얽히는 치열한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결코 다음날 아침 해를 넘기는 법이 없었다.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강제로 물러나야 했고 누군가는 헐값에 모든 것을 넘기고 밤기차를 타야 했다. 그 잔혹한 타협의 중간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 탁성윤의 지독한 셈법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평가가
암흑가의 전설처럼 전해진다. 그는 땀 냄새를 풍기며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삼류 양아치가 아니었다. 판이 어그러지기 전에 장기말을 버리듯 뒤에서 조용히 사람의 운명을 정리해버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질서에는 반드시 피 맺힌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거리는 겉보기에 거울처럼 평온했지만 그 투명한 유리알 아래에서는 스스로 살기 위해 선택권마저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했다는 증언이 기록의 이면을 채우고 있다. 뼈가 부러지는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삼켜야 했던 작은 체념과 굴욕감은 사람들 가슴속에 시커먼 멍으로 쌓여갔다. 범죄 심리를 파고드는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때로는 칼날보다 몽둥이보다 그 숨막히는 조용함이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압력일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스스로 그 안에서 몸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소리 없는 압박. 그것은 평화의 탈을 쓴 가장 악랄한 폭력이었다. 형님들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억눌린 자들의 침묵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잔혹했던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며 향촌동의 네온사인도 완전히 다른 세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양식 품이 들어서고 낯선 외국어를 쓰는 새로운 사업가들이 거리를 채우고 옛 시절의 피냄새를 모르는 새로운 규칙들이 낡은 골목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한때 이 거리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숨막히는 그림자 방식은 암흑가 범죄사의 서늘한 사례로 박제되어 남았다. 칼이 아니라 장부로 사람을 죽였던 폭력의 시대가 아니라 기형적인 관리의 시대였다는 냉정한 평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피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끔찍했던 억압의 시간들이 결코 삼류누아르 영화처럼 미화되거나 낭만적인 전설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한 도시의 핏빛 밤을 강제로 잠재운 그 거대한 힘이 과연 정당했는가? 경찰의 조서나 범죄 통계 기록에 끝내 남지 못한 수많은 상인들의 눈물겨운 포기와 체념은 대체 누구의 몫이었단 말인가? 조용히 유지되었던 향촌동의 기형적인 질서는 정말로 그 거리에 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끔찍한 재단이었을까? 향촌동의 잔혹했던 밤은 이제 박물관에 먼지 쌓인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우리에게 남긴 서늘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무서운 현재형이다. 보이지 않는 교묘한 통제와 억압은 과연 이 사회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폭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그 끔찍한 상태를 얼마나 쉽게 평온이라는 단어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밤은 지나갔지만 아직 동은 트지 않았다. 새벽의 냉기 속에서 그때 그 시절의 그림자는 정말로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 새벽. 굳게 닫힌 낡은 가게 셔터 앞에 서서 담배를 태우던 한 중년 남성의 씁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 사이로 그는 낡은 기억을 꺼냈다. 그때는 참 조용해서 좋았다고. 피 튀기는 끔찍한 소리도 거리를 뒤집어 놓는 요란한 패싸움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내 바닥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며 서늘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신 숨이 막힐 정도로 눈치를 많이 봐야 했다고. 어쩌면 그 짧고 무거운 한마디가 그 시절 향촌동의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찰의 수사 기록과 당시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향촌동의 특정 시기는 거친 충돌보다 은밀한 조정이 훨씬 앞서 있었다. 시끄럽게 드러난 폭력 대신 모든 것이 터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차가운 사전 정리, 길거리에서의 공개적인 경고 대신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지는 숨막히는 은밀한 합의. 탁성윤이 지배했던 암흑가의 방식은 정확히 그 기괴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고 알려진다. 그는 멍청하게 사건이 터진 뒤에 헐레벌떡 수습하러 다니는 하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불만이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터져나오기 전에 아예 판 자체를 차갑게 뒤집어 엎고 바꿔버리는 소름 끼치는 설계자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강제로 억누르는 그런 기형적인 통제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거대한 균열을 낳기 마련이다. 살기 위해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던 선택들이 켜켜이 쌓이고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삼켜버린 억울한 말들이 독이 되어 골목을 떠돌았다. 겉으로는 거울처럼 맑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살얼음판처럼 흐르고 있었다. 향촌동의 밤이 그토록 고요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조직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질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한 남자의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계산법이 거리를 걷는 모든 이들의 숨막히는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을까? 외부에서 밀어닥친 무자비한 단속의 폭풍 이후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다른 생존의 방식을 찾기 시작한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며 맹목적으로 한 방향만, 단 한 사람의 그림자만 바라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얽히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규칙들이 낡은 골목으로 거침없이 스며들어온다. 길게 늘어졌던 공포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철옹성 같았던 통제의 구조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간다. 단 한 사람의 기괴한 방식으로 위태롭게 유지되던 그 끔찍한 균형은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탁성윤이라는 이름은 결국 대구 지역 암흑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차가운 사례로 낡은 서류 속에 남게 된다. 총알이 빗발치고 칼잡이들이 쓰러지는 삼류 누아르 같은 화려한 전설도, 보스를 우상화하는 과장된 신화도 그에게는 남겨지지 않았다. 대신 폭력 없이 사람을 떴자매는 조용한 통치의 모델이라는 서늘한 평가와 함께 결국 거대한 빛 앞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 또한 기록으로 박제된다. 보이지 않는 억압의 힘이 인간의 일상에 얼마나 깊고 잔인하게 스며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충격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말이다. 형님들, 억압에 길들여진 평온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도시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까? 기억의 파편이 남아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대구 향촌동의 핏빛 없는 밤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골목에도 이제는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채워진다. 그러나 지독한 이 질문 하나는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사육당하듯 평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침묵이 지배하는 도시는 도시가 잠든 시간 젖은 아스팔트 위, 가로등 아래 길게 드리운 잿빛 그림자는 이제 예전만큼 짙고 두껍지 않다. 주인이 황급히 떠나버린 텅 빈 사무실, 낡은 창틀에 하얗게 내려앉은 먼지 위로 무심한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린다. 한때 이 거친 암흑가 도시의 심장부를 쥐고 흔들며 모든 밤의 흐름을 통제하던 그 서늘한 손길은 수사기록의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뼛속까지 깊숙이 스며든 지배의 잔재는 하루아침에 씻겨내려가지 않는다. 기록에 따르면 특정 인물이 거센 수사망을 피해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에도 향촌동의 상권은 한동안 소름 돋게 이전의 숨죽인 질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전해진다. 오랜 시간 족쇄에 묶여있던 짐승이 줄이 풀린 뒤에도 제자리를 빙빙 맴도는 것처럼 굴종의 습관은 그렇게 오래도록 비 내리는 거리를 배회했다. 빛바랜 기억을 간직한 늙은 상인들은 말끝을 흐리며 씁쓸하게 소주잔을 비운다. 그 시절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기형적으로 안정적이고 조용했다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잔혹하고 비린내 나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법이다. 무조건적인 수능, 숨죽인 침묵, 그리고 끝없는 눈치, 겉보기엔 피 한 방울 튀지 않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로 얄팍한 목숨을 부지하는 편안함을 얻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숨통이 조이는 억압 속에서 생존의 선택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조용한 통치가 거칠게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하고 피 끓는 나뭇가의 낭만적인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완벽하게 익숙해져 버린 기괴한 순종의 흉터였다. 탁성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시대의 경랑 속에서 점차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가 이 거리에 남긴 핏기 없는 지배 방식은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깊은 연구 대상처럼 끈질기게 회자된다. 허세 가득하게 주먹을 들이미는 뻔한 협박이 아니라 교묘하게 목줄을 쥐고 흔드는 밥줄의 관리, 삼류 양아치들의 요란한 과시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이권의 계산. 보도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면에 나서서 직접 피를 흘리며 충돌하는 미련한 짓을 철저히 피하는 뱀 같은 전략을 선호했다고 알려진다.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적한 이해관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무자비하게 끊어내며 모든 불만과 갈등을 수면 아래 아주 깊고 어두운 내수로 끌고 들어가 영원히 가라앉혔다. 그래서 향촌동의 밤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화려한 충돌이 없었고 남겨진 공문서의 기록들은 건조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흐릿한 기록이 곧 그 시대의 어둠이 무해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종종 누아르 영화처럼 거칠고 화려한 암흑가의 유혈 사태만을 뇌리에 깊이 새긴다. 심야의 무자비한 기습 습격, 수십 명의 무장경찰이 동원된 대대적인 체포작전, 그리고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 속 법정에서의 극적인 선고. 하지만 이 기묘한 도시의 오랜 기록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옥을 속삭인다. 소리 없이 인간의 호흡을 틀어막으며 강제로 유지된 끔찍한 질서,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만 거래된 거대한 생존의 조건들. 형님들, 영원한 평화의 탈을 쓴 권력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추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지워진 기록의 뒷면,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진짜 어둠의 민낯을 계속해서 파헤쳐갈 것입니다. 무정한 시간이 흘러 이 골목은 낡고 피 묻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세대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감각적인 카페가 들어서고 유행하는 비트의 음악이 쿵쾅거리며 좁은 골목을 채우고 과거의 짙은 피냄새를 전혀 모르는 해맑은 젊은이들이 화려한 밤거리를 웃으며 걷는다. 그들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지금 무심코 딛고선 이 화려한 아스팔트 아래가 한때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이 쥐어진 거대한 계산판이었는지, 그리고 그 서늘한 통제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리 없이 비틀어버렸는지 말이다. 도시는 언제나 과거의 비명소리를 시멘트로 덮고 새로운 네온사인을 켠다. 단속과 수사의 광풍이 끝난 텅 빈 자리에서 피묻지 않은 낡은 장부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은 좀처럼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평온은 언제나 선하고 정당한 것인가? 뼈가 부러지는 무식한 충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배를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그림자가 도시의 밤을 통째로 잠재웠다면 그 기형적인 침묵은 대체 누구를 위한 재물이었는가? 대구 향촌동의 밤은 오늘도 겉보기엔 한없이 투명하고 평온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통제의 그물은 정말로 완전히 불타 없어졌을까? 아니면 우리의 얄팍한 방심을 비웃으며 또 다른 말끔한 얼굴을 한 채 한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낡은 서랍장 깊은 곳에 남아있다. 초점이 흐릿한 빚어진 골목,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간판, 그리고 인적 하나 없이 텅 빈 거리. 그 사각의 프레임 안에는 끔찍한 핏자국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언제나 사진의 프레임 밖 짙은 어둠 속에 서서 그 거리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을 누군가의 시선에 숨어있는 법이다. 기록은 늘 살아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아주 일부분의 건조한 사실만을 보여준다. 향촌동의
가장 기이하고 숨막혔던 그 억압의 시기를 설명하는 공문서의 문장들도 마찬가지다. 폭력 신고 건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이 건을 둘러싼 유혈 충돌은 밤을 넘기지 않고 진압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거리의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무미건조한 수치와 기록 사이 텅 빈 공백이 품고 있는 진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겁다. 탁성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이제 과거 암흑가의 한 낡은 페이지처럼 무심하고 건조하게 언급될 뿐이다. 대구 지역의 범죄 조직 역사를 거론할 때면 결코 빠지지 않는 이름이지만 무자비한 총잡이들이 등장하는 누아르 영화처럼 과장된 신화나 피 끓는 전설로 포장되진 않는다. 당시의 보도와 과거 수사 기록에 남은 증언들을 살펴보면 그는 불필요한 소란을 극도로 혐오하고 거리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데 집착했던 인물로 서늘하게 평가된다. 길거리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삼류 양아치들의 주먹질보다 밥줄을 쥐고 흔드는 냉혹한 계산, 얄팍한 힘의 과시보다 치밀하고 은밀한 관계의 관리, 그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 악랄한 방식은 한 도시의 펄떡이는 심장을 숨 막히는 침묵의 밧줄로 꽁꽁 묶어두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해가 뜨지 않는 밤의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억압적인 통치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거리를 집어삼킬 듯 거대했던 그림자도 결국 시대의 강렬한 빛 앞에서는 서서히 녹아내려 그 흉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거센 단속의 광풍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시대적 흐름은 낡은 그림자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뒷골목의 공간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려갔다. 더 이상 단 한 사람의 음습하고 비밀스러운 조정만으로 수많은 사람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억지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세상의 빛이 너무 밝아져 버린 것이다. 향촌동의 상권은 점차 공권력과 제도가 작동하는 투명한 규칙 속으로 강제 편입되었고, 끈적하고 기괴하게 거리를 지배하던 과거의 낡은 질서는 거센 파도를 맞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고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하고 차갑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 눅눅하고 어두운 기록은 한 암흑가 지배자의 영웅담이 결코 아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대단한 전략가로 미화하기 위한 삼류소설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 정반대다. 물리적인 폭력이 거세된 조용한 통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 도구로 스며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평화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무참히 짓밟았는지를 뼈저리게 해부하는 경고의 기록이다. 눈앞에 핏자국이 없었다고 해서 그 밤이 결코 안전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강제로 누려야 했던 평온의 값은 힘없는 상인들이 매일 밤 속으로 삼켜야 했던 굴종의 눈물만큼이나 지독하고 비싼 것이었다. 형님들, 피 흘리는 싸움보다 소리 없이 숨통을 옥죄는 통제가 사람의 영혼을 더 잔인하게 파괴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긴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는 이 서늘한 추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기록에 끝까지 힘을 보태주십시오. 대구 향촌동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소리 없는 그림자 방식은 그렇게 낡은 시대에 뒤안길로 쫓기듯 사라져갔다. 비명 한 번 없이 시작되었던 집에는 그 최후의 순간조차 소름 돋게 고요하고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지독했던 밤이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질문은 여전히 비젖은 아스팔트 위를 망령처럼 맴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당연한 평온함을 과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당신이 걷고 있는 이 화려하고 안전한 거리는 정말로 모두의 자유로운 합의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계산판 위에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폐부를 찌르던 날, 향촌동 좁은 골목을 위태롭게 비추던 낡은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힘없이 꺼져갔다고 한다. 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장막이 거치는 순간이었다. 기록과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바로 그 무렵 수십 년간 이 일대의 밤을 쥐고 흔들었던
거대한 그림자의 영향력은 사실상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른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다. 따위의 공식적인 선언이나 요란한 나팔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상인들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들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침내 무겁고 끈적했던 한 시대가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리를 옥죄었던 그 기이한 집에는 끝나는 순간마저도 소름 돋도록 흔적이 없었다. 탁성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암흑가의 서늘한 전설에서조차 더 이상 현재형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언론의 보도와 이후의 행적 추적에 따르면 그는 한때 대구의 심장부를 차갑게 관리하던 인물로 건조하게 회자될 뿐, 그 이후 어디서 어떻게 늙어갔는지 구체적인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총탄이 빗발치고 배신이 난무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의 화려하고 비참한 추락도 없었고,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의 공개적인 사과나 변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텅 빈 거리에는 그가 평생토록 숭배했던 지독한 침묵만이 남겨졌다. 그리고 아무런 변명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그 텅 빈 침묵은 수천 마디의 폭로보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훨씬 더 무겁고 서늘한 앙금을 남겼다. 거리에 남겨진 향촌동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제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빈자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조심스레 채워나가야 했다. 과거에는 장사를 하다 이권이 얽히고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칼로 무베듯 차갑게 정리해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폭력적이었지만 동시에 기형적으로 편리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번거롭고 느리더라도 공식적인 법의 절차와 사회의 제도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겼지만 최소한 이제는 모두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투명한 규칙 아래에서 거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의 자비나 치밀한 계산에 목숨줄을 걸지 않아도 되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일상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숨통을 조이던 그의 그림자 방식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종된 것일까? 뒷골목의 생리를 아는 일부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한다. 절대적인 권력의 단맛을 본 그림자는 결코 스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저 시대의 눈길을 피해 뱀처럼 교묘하게 허물을 벗고 형태만 바꾼 채 우리 사회의 더 깊고 투명한 곳으로 스며들었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 미개하고 숨 막히던 통제의 시절은 그 시절의 끝과 함께 무덤 속에 묻혔다고. 과연 어느 쪽의 서늘한 목소리가 오늘날의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형님들, 억압적인 시대가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집에는 정말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곁에 다른 얼굴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가 끝난 지금 형님들의 생각과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분명하고도 뼈저린 교훈은 단 하나다. 피가 튀지 않는 조용함이 항상 정의로운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 눈앞에 끔찍한 갈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군가 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은 채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평온일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대구 향촌동의 핏기 없던 밤은 우리에게 바로 그 무서운 진실을 유산으로 남겼다. 통제와 억압은 때로 거울처럼 맑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치명적인 질문을 남기고야 만다. 화려했던 네온사인이 모두 꺼지고 새벽의 냉기가 덮친 뒤에도 낡은 골목은 수십 년 전의 눅눅한 기억을 품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 한 남자의 이름으로 시작되어 결국 억압적인 시대의 거대한 구조로 남아버린 기묘한 지배의 역사.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길들일 수 있는지. 그러나 결국 시대의 거센 빛 앞에서는 모든 어둠이 민낯을 드러내고 만다는 서늘한 진리. 향촌동의 밤이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다.
눈앞에 안락한 조용함을 무턱대고 믿기 전에 그 조용함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의심하고 묻는 것. 어둠 속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지독한 암흑가의 기록에서 물방울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롭게 부서진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향촌동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아주 미세하고 불길한 쇳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은 외부 경찰의 단속이 들이닥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사람들은 늘 얄팍하게 착각한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철저하고 조용한 통제가 사람들의 영원한 복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죽이면 영원히 이 기묘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시절, 뒷골목의 진짜 얼굴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묵묵히 토해낸다. 탁성윤의 지배 방식은 겉보기엔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하고 우아한 장부의 계산이었지만 그 캄캄한 이면에서는 사람들의 영혼과 숨통을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갉아먹고 있었다. 절대적인 질서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피눈물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거리의 상인들 중 누군가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큰 돈을 억지로 포기해야만 했고, 암흑가의 어떤 조직원은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구역을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내어주어야만 했다. 억울하지 않아서 참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서늘한 그림자의 힘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에 살아남기 위해 비참하게 입을 굳게 닫았을 뿐이다. 하지만 억지로 닫아버린 입안에서는 독이 고이고 빛이 들지 않는 지하실에서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마련이다. 향촌동의 거대한 장막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 것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라이벌 조직의 거창하고 핏빛낭자한 침공이나 오른팔의 배신 같은 극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끈적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늦은 밤 후미진 선술집 구석에서 술기운을 빌려 무심코 뱉어낸 누군가의 작은 불만, 배당받은 이권에 대해 속으로 삼키지 못하고 흘러나온 짧은 투덜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자가 정해놓은 그 숨막히는 선을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넘어보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 단속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향촌동 내부의 공기는 이미 심상치 않게 뒤틀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예전 같았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수면 아래에서 차갑게 정리되었을 아주 작은 문제들이 이상하리만치 자꾸만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밤안개가 짙게 깔린 뒷골목 사람들은 예전처럼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과거에는 선을 넘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 기형적인 신뢰가 존재했지만 균열이 시작된 후로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놈이 혹시 뒤로 딴 주머니를 찬 것은 아닐까? 저 상인이 어젯밤 다른 구역에 낯선 놈들과 미래를 가진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지배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거리는 야생의 본능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질서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날 것의 불안과 두려움이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피를 흘리지 않아서 평화로웠던 거리가 이제는 언제 피가 튈지 몰라 미쳐버릴 것 같은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탁성윤의 관리가 예전만큼 촘촘하지 못하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범죄의 심리를 연구하는 이들의 시선은 훨씬 더 서늘한 곳을 향해 있다. 그것은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억눌린 인간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치에 다다른 폭발 직전의 신호였다는 것이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결국 끊어지거나 누군가를 향해 날아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피비린내 없이 유지되던 향촌동의 밤은 겉으로는 여전히 붉은 네온 사인을 번쩍이며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거죽 아래에서는 시퍼런 마그마가 들끓고 있었다. 형님들 억지로 짓눌러 만든 질서는 결국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음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침묵의 카르텔은 외부의 거대한 힘이 아니라
내부의 아주 작은 욕심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철옹성에 난 첫 번째 틈새, 그리고 그 작은 틈새로 새어 들어온 한 줄기의 비릿한 바람은 향촌동의 밤을 영원히 뒤바꿔버릴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과연 그 절대적인 금기를 가장 먼저 깨뜨리고 선을 넘어버린 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모든 흐름을 귀신처럼 읽고 있었다는 설계자 탁성윤은 발밑에서 시작된 이 치명적인 균열을 정말로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조차도 그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낡은 주판을 튕기는 소리조차 웃어버린 어느 늦은 밤, 향촌동의 견고했던 침묵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파열음이 울린 것은 보잘것없는 욕망이 빚어낸 아주 작은 오차 때문이었다. 불빛이 미치지 않는 뒷골목의 축축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감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기록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무렵 한 중간 관리자가 구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도시의 외부 조직과 은밀하게 뒷거래를 떴다는 눅눅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번지기 시작했다. 과거 같았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스럽고 위험한 도발이었다. 탁성윤이 피도 눈물도 없이 깔아놓은 거대한 계산판 위에서 장기말에 불과했던 자가 스스로 제멋대로 칸을 뛰어넘어 버린 셈이었다. 거리는 숨을 죽였다.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도 거칠게 오가던 욕설도 모두 일순간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내일 아침이면 그 오만한 배신자의 밥줄이 소리 없이 끊어지고 그가 관리하던 모든 이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넘어가리라 예상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이 향촌동을 지배해온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피 없는 숙청 방식이었으니까. 상인들과 건달들은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는 끔찍한 폭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말라 죽어가는 그 소름 끼치는 통제가 두려워 바짝 엎드린 채 무서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어둠 속의 지배자가 언제 어떤 잔혹한 방식으로 침묵의 형벌을 내릴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다음날 아침 향촌동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배신자는 여전히 멀쩡히 살아서 거리를 활보했고 어제와 다름없이 이권을 챙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처절한 응징이나 숨막히는 압박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탁성윤이 더 큰 사냥감을 한 번에 엮어넣기 위해 일부러 덫을 치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침내 그 절대자의 날카로운 눈과 귀가 멀어버린 것이라며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응징이 지연된 그 며칠의 아슬아슬한 시간은 향촌동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공포로 억눌러왔던 통제가 단 한 번 작동하지 않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다른 자들의 피 속에도 위험한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단 한 번의 오차 이후로 향촌동의 밤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여기저기서 겁없이 선을 넘는 자들이 속출했다. 은밀하게 구역을 나누고 몰래 뒷돈을 빼돌리고 낡은 장부의 숫자를 자기들 멋대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피 한 방울 튀지 않던 우아하고 서늘한 그림자 집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 것, 그대로의 천박한 탐욕이 거리를 뒤덮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이상 자신들의 목을 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오랫동안 억압받던 자들은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끔찍한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폭력 없이 인간의 본능을 강제로 억누른 기형적인 질서의 가장 비참한 말로였다. 스스로 룰을 지키고 상생하는 법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목줄이 풀리자 거리는 순식간에 각자 도생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어제의 형님이 오늘의 적이 되어 이빨을 드러내는 짐승들의 밤, 치밀하게 돌아가던 향촌동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경찰의 단속이 들이닥치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녹슬어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거대한 타격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외가 허용되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라고. 형님들, 억압으로 묶여있던 가짜 질서가 무너질 때 드러나는 인간의 진짜 바닥을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짐승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독한 몰락의 끝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탁성윤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밤의 제국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정말로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통제력을 잃어버린 늙은 사냥꾼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혼란과 아수라장조차 그가 짐을 싸기 위해 마지막으로 짜놓은 거대하고 잔혹한 판의 일부였을까? 내부에서 통제 없이 터져나온 비릿한 탐욕의 냄새는 결국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들을 강제로 빛 밖으로 끌어내고 만다. 그 피비린내를 맡고 가장 먼저 향촌동의 좁은 골목으로 들이닥친 것은 바로 오랜 시간 나를 벼르고 있던 외부 수사망의 차가운 경광등 불빛이었다. 폭풍전야 굳게 닫혀있던 밤의 문이 박살나며 거린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깨진 아스팔트 웅덩이 위로 미친 듯이 일렁이던 1990년의 어느 비 내리는 새벽.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마침내 향촌동의 눅눅한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단순한 순찰이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 차량이 일제히 좁은 골목을 틀어막았고 검은 우의를 입은 수사관들이 굳게 닫힌 셔터를 거칠게 두드리며 들이닥쳤다. 오랫동안 외부에 빛이 닿지 않던 기형적인 밤의 요새가 내부의 탐욕으로 토자터진 그 취약한 틈을 타 완벽하게 뚫려버린 순간이었다.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그날의 단속은 유난히 빠르고 무자비했다. 가장 먼저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온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탁성윤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겁없이 선을 넘고 구역을 어지럽혔던 바로 그 중간 관리자들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렸다며 비릿한 탐욕을 번뜩이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뒷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며 서로의 목을 물어뜯던 짐승들은 거대한 공권력의 그물 앞에서는 그저 발버둥치는 초라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경찰의 랜턴 불빛이 어두운 지하실과 비밀 금고를 샅샅이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있던 암흑가의 썩은 내장이 적나라하게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제야 수갑을 찬 채 빗물 고인 바닥에 꿇어앉은 자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난 세월 자신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믿었던 그 서늘하고 잔혹한 통제가 사실은 외부의 칼날로부터 이 거리를 방어하고 있던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내부의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었기에 경찰도 언론도 감히 이 조용한 거리를 들쑤실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룰을 깨고 짐승처럼 피냄새를 풍긴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그들이 자유라 착각하며 삼켰던 그 달콤한 욕망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었다. 수사관들의 목적은 단순한 피라미 몇 명을 잡아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향촌동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던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이해관계를 차갑게 통제했던 단 하나의 이름. 경찰은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줄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 전설적인 장부와 지시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취조실로 끌려간 조직원들은 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침을 튀겼고,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카르텔은 경찰의 압박 앞에서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챙겼는지 묻지도 않은 핏빛 증언들이 조서 위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수사관들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서로를 물어뜯는 그 수많은 진술과 널브러진 장부의 쪼가리들 속에서 정작 가장 윗선인 탁성윤을 향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기묘하리만치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그 짧고 혼란스러웠던 방관의 시간 동안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흔적을 서늘하게 도려내고 있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부하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룰을 깨고 춤을 출 때
설계자는 이미 무너지는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말만 조용히 들어올린 것이다.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진 판을 미련 없이 버린 자의 무서운 결단이었다. 형님들,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짐승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진짜 무서움이 무엇인지 실감하십니까? 피 튀기는 밤의 끝을 향해 가는 이 기록에 댓글로 형님들의 서늘한 감상을 남겨주십시오. 향촌동을 비추던 붉고 푸른 경광등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수십 년을 버텨온 그림자의 제국은 그렇게 탐욕과 배신, 그리고 외부의 거대한 빛에 의해 처참하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소리 없는 지배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수갑찬 자들의 비루한 변명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가장 끈질긴 의문은 아직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거리가 발칵 뒤집히고 모든 범죄의 조각들이 경찰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던 그 핏빛. 새벽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을 탁성윤은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 포위망은 이미 향촌동 전체를 빈틈없이 틀어막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그가 이 완벽한 단속을 뚫고 그림자처럼 식어버린 찻잔, 반쯤 타들어가다 멈춘 재떨이의 담배, 그리고 주인이 사라진 텅 빈 가죽의자. 향촌동을 겹겹이 에워쌌던 경찰의 포위망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갔을 때 수사관들을 맞이한 것은 지독할 정도로 완벽한 공백이었다. 거리를 뒤집어 놓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수갑을 찬 채 울부짖는 조직원들의 비명 소리도 그 텅 빈 방 안에서는 공허하게 맴돌다 흩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대구 전역의 주요 길목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탁성윤은 그 촘촘한 그물을 찢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물이 던져지기 직전 이미 조용히 그 바깥으로 걸어나가 있었을 뿐이다. 누군가는 그가 경찰 내부에 깊숙한 정보통을 심어두었다고 의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애써 상황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보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진실은 훨씬 더 서늘하고 잔혹하다. 그는 쫓기듯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통제력을 잃고 욕망에 날뛰던 부하들의 그 요란한 탐욕을 자신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완벽한 연막탄으로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골목마다 피 냄새를 풍기며 경찰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그 미련한 짐승들이 스스로 고기방패가 되어 으르렁거리는 동안 거대한 체스판의 설계자는 미련 없이 자신의 말을 거두고 무대 뒤로 사라진 것이다. 취조실 백열등 아래에서 핏대를 세우며 서로를 물어뜯던 중간 관리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단 한 번도 탁성윤의 소나기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들이 자유를 외치며 룰을 깼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오만방자한 시간조차 사실은 거대한 꼬리 자르기를 위한 완벽한 타이밍에 불과했다. 조직을 버리는 데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형님 아우하며 끈적하게 얽혀있던 암흑가의 의리 따위는 그의 서늘한 장부 위에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였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무자비하게 버리기 위해 평소 그토록 치밀하게 관리하고 먹이를 주었을 뿐, 피를 묻히지 않는 조용한 지배의 끝은 이토록 비릿하고 차가운 배신으로 완성되었다. 그가 떠난 향촌동의 밤은 지독한 숙취에 시달렸다.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소탕되고 거리가 마침내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대적인 조폭 소탕의 성과를 보도했고 셔터를 내렸던 상인들도 조심스레 다시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람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보이지 않는 통제의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누군가 나타나 조용히 선을 그어주기를 바라는 기형적인 습관, 스스로 룰을 만들고 갈등을 마주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도시의 무기력함, 그것이 바로 탁성윤이 향촌동에 남기고 간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유산이었다. 화려한 추격전도 극적인 총격전도 없이 한 시대의 지배자는 그렇게 기록의 여백 속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이후 수년 동안 수사망은 끈질기게 그의 흔적을 쫓았지만 남겨진 것은 낡은 풍문과 엇갈리는
목격담뿐이었다고 전해진다. 폭력보다 계산을, 주먹보다 장부를 믿었던 남자의 퇴장은 그의 통치 방식만큼이나 건조하고 소름 돋게 조용했다. 형님들 짐승들을 방패 삼아 호련히 사라진 이 차가운 지배자의 결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희생시켜 얻어낸 평온의 진짜 얼굴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짧은 댓글로 형님들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향촌동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한 그림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눈부신 아침 햇살이 아니라 짙은 안개처럼 깔린 불안과 허무였다. 괴물이 사라진 숲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을까? 아니면 괴물이 남긴 규칙에 길들여진 길, 잃은 양떼들만이 남아 서로의 눈치만 보게 되었을까?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그 남자는 과연 이 세상 어디에서 또 다른 서늘한 장부를 펼쳐들고 있었던 것일까? 대구의 밤은 끝났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철창 너머로 빗방울이 사선으로 내리꽂히던 회색빛 아침, 눅눅한 유치장 바닥에 웅크린 자들의 등 위로 차가운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향촌동의 밤거리를 호령하며 자신들이 암흑가의 왕이라도 된 양 착각했던 자들, 그들은 이제 빛바랜 수의를 입고 번호표를 단 채 덜컹거리는 호송버스에 짐짝처럼 실려 재판정으로 향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향촌동 일대를 주름잡던 중간 관리자들과 조직원들의 재판은 놀라울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했다고 전해진다. 영화에서나 보던 끈끈한 의리나 조직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창한 낭만 따위는 그 차가운 법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법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던 그 서늘한 그림자. 탁성윤이 이번에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맹신했다. 막대한 합의금이나 유능한 변호사를 보내 자신들을 이 끔찍한 철창 밖으로 꺼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면회실의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 어떤 지시도, 그 어떤 위로의 전갈도 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석에 앉은 자들의 눈빛은 오만한 분노에서 걷잡을 수 없는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뼛속까지 시린 허무함으로 깎여나갔다고 한다. 그제야 그들은 똑똑히 깨달았다. 자신들은 밤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저 거대한 계산판 위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싸구려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버려진 이름들. 탁성윤은 결코 피를 나눈 형제애나 끈끈한 조직력을 키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톱니바퀴처럼 오차없이 돌아가는 차가운 기계만을 원했고, 그 기계가 고장날 위기에 처하자 미련 없이 부품들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것이다. 취조실과 법정에서 쏟아진 그들의 진술은 살아남기 위한 비루한 변명과 서로를 향한 저주로 가득 찼다.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핏대를 세우며 떠넘기는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 향촌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밤의 제국은 스스로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드러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기형적인 질서는 결국 자신들의 목을 또 참매는 가장 튼튼한 밧줄이었던 셈이다. 한편 괴물들이 싹쓸이 된 향촌동의 거리는 기묘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붉은 네온 사인은 다시 밤을 밝혔고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짙은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통제에 길들여져 있던 상권은 한동안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억지로 눌러놓았던 이권 다툼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작은 갈등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누군가 나타나 차갑게 선을 그어주고 정답을 내려주던 그 숨막히는 억압이 사라지자 오히려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지배가 도시에 남긴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저주였다. 스스로 싸우고 타협하는 법을 잊어버린 텅 빈 도시. 형님들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고도 헌신짝처럼 버려진 사냥개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진짜 권력의 잔혹함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권력의 이면을 파헤치는 이 기록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법정의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버려진 이름들은 차가운 감옥의 시멘트 벽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다. 향촌동의 낡은 골목에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헛기침 소리나 비릿한 담배 냄새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거대한 그림자가 떠나간 텅 빈 거리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를 억누르던 폭력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길들여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롭고 교묘한 그림자를 스스로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겨울비가 그친 대구의 밤거리, 포크레인의 거친 쇳소리가 낡은 콘크리트 건물을 무자비하게 허물어뜨리던 1990년대 초반의 대구. 매캐한 시멘트 먼지가 향촌동의 비좁은 골목을 뿌옇게 뒤덮었다. 수십 년간 어둠을 품고 있던 후미진 술집들이 헐린 자리에는 반듯하고 매끄러운 새 건물들이 뼈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시대가 통째로 바뀌고 있었다. 비오는 밤마다 위태롭게 깜빡이던 백열등 대신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형광등과 거대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완전히 점령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전국을 휩쓸면서 암흑가의 낡은 생태계는 가장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뒤집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뒷골목의 폭력배들은 더 이상 낭만이나 끈끈한 의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거드름을 피울 수 없었다. 국가의 거대한 공권력은 골목의 알량한 자체 질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고 주먹과 공포로 밤을 지배하던 야만의 시대는 강제로 종류를 선언당했다. 탁성윤이라는 이름 역시 그 거칠고 거대한 시대의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다. 그가 자랑하던 소리 없는 지배 방식은 철저하게 정보가 차단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폐쇄적인 낡은 골목 안에서나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였다. 통신기기가 발달하고 경찰의 수사 기법이 날카롭게 과학화되며 무엇보다 억눌려 살던 상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새로운 시대에 그의 낡은 장부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향촌동의 상권은 한동안 뼈를 깎는 듯한 혼란의 과도기를 겪었다. 누군가 소리 없이 나타나 복잡한 갈등을 차갑게 썰어주던 과거의 편안한 억압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맨몸으로 문제와 마주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권 다툼으로도 고성이 오가고 거친 멱살잡이가 벌어지는 혼란이 잦았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도시가 스스로 고름을 짜내고 항체를 만들어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회복의 과정이었다. 상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인회를 굳게 조직했고 부당한 이권이 부딪히면 낡은 뒷배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는 대신 당당하게 경찰서의 문을 두드렸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논쟁하는 날도 부쩍 늘어났다. 그 과정은 지독하게 피곤하고 시끄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는 선을 두려워하며 등골을 핥는 공포에 숨죽일 필요가 없었다. 알아서 하라는 서늘하고 무책임한 경고 대신 법과 제도라 하는 투명한 규칙이 서서히 골목의 새로운 룰로 굳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향촌동 일대의 분쟁 신고 건수는 조용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가파르게 치솟았다. 겉보기엔 거리가 훨씬 더 시끄럽고 불안해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그 요란한 소란스러움이야말로 마침내 사람들이 지독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박살내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한다. 누군가의 발밑에서 억지로 짓눌러 만든 가짜 평온보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깨지며 만들어가는 시끄러운 자유가 인간의 삶에는 수백 배 더 가치 있는 법이다. 조용했던 암흑가의 지배자는 라이벌 조직 칼잡이의 습격을 받거나 끔찍한 배신으로 피 흘리며 몰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도태되었을 뿐이다. 그가 평생토록 맹신했던 치밀한 통제와 교활한 계산은 낡고 비좁은 골목을 벗어나
넓은 광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묵직한 발걸음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다. 향촌동의 밤은 그렇게 탁성윤의 끈적한 소나기를 영원히 떠나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림자의 제국은 낡은 시대의 초라한 유물로 전락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과거의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형님들, 억압적인 시대가 매섭게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싹트던 그 격동의 1990년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먹의 시대가 씁쓸하게 저물어가던 그 밤의 공기를 기억하신다면 댓글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낡은 골목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이제 화려하고 세련된 간판을 단 새로운 가게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대구의 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밝고 화려하다. 그러나 빛이 강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날카롭게 경계해야 할 것은 거대한 불빛 뒤로 새롭게 드리워지는 또 다른 짙은 그림자다. 주먹과 낡은 장부로 촌스럽게 사람의 목을 조르던 삼류 건달들의 시대는 영원히 끝이 났다. 하지만 자본과 권력이라는 훨씬 더 교묘하고 합법적인 탈을 쓴 새로운 지배자들은 언제나 이 화려한 도시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대가 완벽하게 바꿔놓은 향촌동의 밤거리. 과거의 비릿한 상처는 시멘트 아래로 덮였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두 눈을 부서진 네온사인 파편이 빗물 고인 웅덩이 위로 위태롭게 뒹굴던 밤. 한때 절대적인 규칙으로 통하던 향촌동에 보이지 않는 선은 이제 누구도 밟지 않는 낡은 아스팔트의 얼룩으로 전락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일시에 거치고 난 뒤의 도시는 마치 오랜 시간 맹수의 채찍 아래 길들여졌던 사냥개가 갑자기 낯선 평원에 버려진 것과 같았다. 기록에 따르면 탁성윤이라는 이름이 수사망에 쫓겨 완벽하게 지워진 직후 향촌동 일대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무질서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칼잡이들이 난무하고 핏물이 튀는 뻔한 무법천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누군가의 차가운 계산에 기대어 숨을 쉬던 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걷는 법을 잊어버린 채 휘청거리는 지독한 심리적 후유증이었다. 상인들은 아침마다 낡은 셔터를 올리며 습관처럼 텅 빈 등 뒤를 돌아보았다. 이권이 복잡하게 얽히고 사소한 시비가 불붙을 때면 언제나 그랬듯 누군가 소리 없이 나타나 서늘한 목소리로 판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그 어떤 묵직한 그림자도 더 이상 그들을 덮어주지 않았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낡은 동아줄을 찾아 허공을 더듬었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서늘했던 빈자리를 가장 먼저 채운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거친 목소리들이었다. 늦은 밤 선술집의 푼돈 시비부터 굵직한 상권의 구역 다툼까지 예전 같으면 관리자의 헛기침 한 번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잡음들이 봇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억눌렸던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자 향촌동은 매일 밤 날카로운 고성과 거친 멱살잡이로 들썩였다. 거리에 혼란이 가중되자 누군가는 혀를 찼다. 차라리 옛날 그 그림자가 뒷배를 봐주던 시절이 깔끔하고 조용해서 장사하기 좋았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강제로 쥐어주던 그 기형적이고 소름 끼치는 평온을 오히려 입맛 다시며 그리워하는 비극적인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숨 막히는 억압보다 눈앞의 시끄러운 자유와 책임을 더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길들여진 자들의 가장 슬픈 민낯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낡은 수사 기록과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은 전혀 다른 눈으로 그 혼란을 바라본다. 거리가 미친 듯이 시끄러워진 것은 갑자기 범죄자의 본성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동안 거대한 폭력의 짓눌림 아래 철저하게 은폐되고 뚝과 터졌던 상처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생사를 찢고 고름을 짜내며 비명을 질러야만 비로소 새살이 돋는다. 그 요란하고 꼴사나운 멱살잡이야말로
향촌동이 드디어 한 남자의 거대한 사유물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고 스스로 치유하는 진짜 도시로 변해가는 거칠고 벅찬 첫 숨소리였다. 진짜 끔찍한 폭력은 사심이나 쇠파이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탁성윤이 향촌동 골목골목에 남긴 가장 악랄하고 파괴적인 폭력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군기처럼 박아버린 이 무기력함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이웃과 타협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능력조차 완벽하게 거세해버린 치밀한 통제. 핏자국 하나 없이 사람들의 정신을 소름 돋게 사육했던 그 서늘한 방식은 그가 안개처럼 사라진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대구의 밤을 무겁고 끈적하게 짓눌렀다. 낡고 썩은 질서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린 잔해 위에서 도시는 그렇게 피를 흘리며 스스로 일어서는 고통스러운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형님들 좁은 세상에 평생 갇혀 지낸 새는 문을 활짝 열어주어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바닥만 맴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압에 익숙해져 버린 가짜 평화가 얼마나 무서운 독버섯인지 깊이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기록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형님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지워진 진실의 조각을 다시 꿰어 맞춥니다. 무너진 낡은 질서, 위로 세련된 새 건물들이 거대한 뼈대를 올리고 시대는 낡은 암흑가의 칙칙한 흔적을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버리며 빠르게 지워나갔다. 향촌동의 밤은 이제 과거의 비린내를 잊은 채 전혀 다른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눈부시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그림자가 찢겨나간 그 텅 빈 공간을 비집고 또 다른 형태의 세련되고 합법적인 욕망들이 서서히 독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는 많지 않았다. 주먹 쓰는 낡은 폭력배가 쫓겨난 자리에 찾아온 이 투명해 보이는 도시의 거울 뒤편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얼굴이 서늘한 장부를 쥔 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을까?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믿었던 암흑가의 은밀한 질서는 정말로 이 아스팔트 앞 빛이 바랜 서류철 위로 회색 먼지가 무겁게 내려앉던 경찰서 지하 보관실. 한때 대구 향촌동의 밤을 쥐락펴락하며 경찰의 신경을 곤두세웠던 탁성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수사 기록들은 이제 누구도 들춰보지 않는 초라한 종이 뭉치로 전락해 버렸다. 기록과 엇갈리는 증언들에 따르면 1990년대를 완전히 넘어서며 암흑가를 짓누르던 그의 짙은 그림자는 사실상 소리 없이 증발해버렸다고 전해진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비 내리는 부두에서 최후의 총격을 주고받거나 수십 명의 칼잡이들에게 둘러싸여 피투성이가 된 채 장렬하게 쓰러지는 극적인 몰락의 장면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가 평생토록 집착하고 숭배했던 완벽한 통제의 방식처럼 그의 씁쓸한 퇴장 역시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아무런 핏자국도 남기지 않았다. 어둠의 권력을 쥐었던 자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최후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했던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지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대의 파도에 밀려난 그는 뒷골목의 알량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추하게 발버둥치거나 젊은 조직원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설계했던 거대한 계산판이 이미 낡아빠져 더 이상 시대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음을 뱀처럼 차갑게 직감했던 것이다. 돈의 흐름은 이제 비좁은 골목길의 현금 뭉치가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와 복잡한 부동산 서류 사이로 교묘하게 옮겨가고 있었다. 깡패들이 쇠파이프 대신 맞춤 양복을 입고 유능한 변호사를 대동하는 새로운 합법적 폭력의 시대. 주먹이 아닌 장부로 사람을 옥죄던 그조차도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이 무자비하고 세련된 새로운 포식자들의 룰 앞에서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짐승에 불과했다. 향촌동의 상인들도 더 이상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때는 그의 헛기침 한 번에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던 사람들이지만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망각이 찾아왔다. 낡은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적인 통유리창을 단
카페들이 골목을 채우면서 향촌동은 과거의 비린내를 씻어내고 완전히 다른 냄새를 풍기는 낯선 거리로 변해갔다. 그 거리를 걷는 젊은 세대들은 이 밟고 있는 반듯한 아스팔트 아래에 얼마나 끔찍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역사가 묻혀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누군가 피도 눈물도 없이 거리의 모든 숨소리를 통제했고 갈등을 억누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서늘한 사실은 이제 도서관 구석에 먼지 쌓인 옛날 신문 기사 속에서나 간신히 찾아볼 수 있는 죽은 문장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 없는 퇴장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가 피를 묻히지 않고 거리를 통제했다는 사실이 폭력을 휘두른 다른 삼류 건달들보다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정신을 쫓아매고 스스로 굴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방식은 훨씬 더 악랄하고 지독한 영혼의 폭력이었다. 우리는 거창한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절의 향촌동이 평화로웠다고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강요된 평온은 결코 진짜 질서가 될 수 없다는 뼈저린 진리를 이 낡은 기록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 형님들 칼로 찌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억압으로 꺾여버린 인간의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입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한 남자의 허망한 퇴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무거운 경고에 동의하신다면 짧은 댓글로 형님들의 연륜이 담긴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려 했던 남자는 결국 시간이라는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자신의 이름조차 지켜내지 못한 채 허무하게 바스러졌다. 대구의 밤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거리는 활기를 띠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갈등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줄 알았던 그 기형적인 통제의 방식은 과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종된 것일까? 시대의 옷을 갈아입고 훨씬 더 세련되고 합법적인 얼굴을 한 채 오늘날 이 눈부신 빌딩 숲 어디선가 또 다른 장부를 넘기며 우리의 일상을 차갑게 계산하고 있는 낯선 그림자는 없는 것일까? 빛이 가장 밝을 때 그림자는 언제나 비겐 뒤에 아스팔트 위로 붉은 네온 사인이 번지는 밤 향촌동의 낡은 골목에는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공백이 내려앉아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거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던 거대한 그림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 사람들은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지독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눈앞에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돈을 빼앗아가던 흔한 조폭들이 경찰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지만 이 거리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환영하면서도 막상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대어 숨을 수 있었던 그 서늘한 등받이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탁성윤이 떠나며 남기고 간 가장 끔찍한 흔적은 찢어진 장부도 텅 빈 금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리에 남겨진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버린 무기력함, 그리고 그들이 평화라고 믿었던 끔찍한 허상이었다. 그가 지배했던 시대의 향촌동은 겉보기에 완벽한 평온 그 자체였다. 이권 다툼은 밤을 넘기지 않았고 피가 튀는 시끄러운 패싸움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보도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거대한 공포에 의해 강제로 유보된 것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혹은 더 큰 밥줄의 화를 면하기 위해 억지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과 불만들은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시의 핏줄 속에 치명적인 독처럼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들을 짓누르던 그림자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그 단단해 보이던 평화가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썩은 널빤지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환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갈등을 스스로 마주하고 타협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인들은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길을 잃고 헤맸다. 누군가 정답을 내려주고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기형적인 마비 상태. 폭력 없이 거리를 지배했다는 그의 서늘한 전설은 결국 이 거리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스스로 일어설 힘마저 빼앗아버린 가장 악랄한 마취제에 불과했다. 주먹질을 하지 않았고 피가 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폭력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통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갉아먹는 가장 지독한 형태의 억압이라는 사실을 텅 빈 향촌동의 밤거리는 아프고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안심하고 걸었던 그 안전한 거리가 사실은 거대한 맹수가 지키고 있는 거대한 새장이었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형님들 누군가가 강제로 떠먹여주는 평화라는 허상에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치열하게 부딪혀 스스로 쟁취하지 않은 평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오늘 이 서늘한 밤의 기록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추적에 함께해 주십시오. 세월은 무심하고도 잔인하게 흘러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하고 화려한 새 간판들을 쉴 새 없이 세워 올렸다. 향촌동의 밤은 예전의 비린내를 잊은 채 새로운 세대의 발걸음과 유행하는 음악 소리로 채워지고 있다. 과거 거리를 지배했던 그림자는 이제 빛바랜 서리철 속에 갇힌 낡은 이름이 되었고 이 화려한 거리를 걷는 누구도 더 이상 그 시절의 밤과 공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대한 공백과 허상이 휩쓸고 간 이 도시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서늘한 질문이 깊게 새겨져 있다. 눈에 보이는 야만적인 지배자가 사라진 이 화려한 자리에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세운 것이 맞을까? 아니면 돈과 권력이라는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의 새로운 장부 앞에 다시 우리의 목을 얌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조용했던 밤의 기록. 그 대단원의 마지막 장이 이제 우리를 향해 서늘한 질문에 비가 그친 대구 향촌동의 새벽 아스팔트 위로 투명한 물웅덩이가 고인다. 그 위로 번쩍이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어지럽게 일렁인다. 한때 이 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짙은 그림자와 숨막히는 침묵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큰 소리로 웃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밤의 일상을 누린다. 낡은 장부로 사람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던 탁성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빛바랜 경찰서의 수사 기록이나 호사가들의 씁쓸한 술자리 안들거리로 전락해버렸다. 화려한 누아르 영화의 보스처럼 극적으로 몰락하지도 못한 채 그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잊혀진 수많은 과거의 망령 중 하나로 초라하게 남았다. 그러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파헤쳐온 이 서늘한 암흑가 기록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무겁고 뼈아픈 질문과 마주해야만 한다. 과연 그 칠흑 같았던 시절 향촌동의 피 없는 밤을 진짜로 지배했던 것은 누구였는가? 돈줄을 쥐고 비열한 계산판을 굴렸던 탁성윤 개인의 치밀함이었을까? 아니면 폭력을 배후에 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압도적인 공포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범죄 심리 전문가들과 그 시절의 눅눅한 공기를 기억하는 늙은 상인들이 내놓는 대답은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그 기형적이고 소름 끼치던 가짜 평화를 완성한 진짜 주역은 바로 그 끔찍한 통제 속에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 들어간 평범한 사람들의 지독한 체념과 침묵이었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알아서 차갑게 선을 긋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나약함. 당장 내 밥줄에 피가 튀지 않는다면 남의 목이 썰려 나가는 것쯤은 애써 외면해버리는 비겁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상처받기보다 스스로 목줄을 차고 엎드려 콩고물을 핥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그 비릿하고 씁쓸한 암묵적 합의. 탁성윤은 위대한 지배자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가진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본성의 틈새를 독사처럼 파고들어 기생했을 뿐이다. 그가 무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억지로 틀어막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귀찮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눈과 귀를 닫고 그 잔혹한 침묵의 카르텔에
기꺼이 동참했던 것이다. 결국 그 끔찍한 밤을 완벽하게 통제한 것은 단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을 편안함으로 착각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굴종 그 자체였다. 그래서 이 낡고 비린내 나는 대구 향촌동의 기록은 결코 박물관에 먼지 쌓인 과거형으로 편안하게 끝을 맺을 수가 없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자릿세를 뜯어내던 삼류 양아치들의 미개한 시대는 공권력의 철퇴를 맞고 완전히 막을 내렸지만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지배의 구조는 형태만 더욱 교묘하게 바꾼 채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형님들, 그동안 향촌동의 숨막히는 밤을 끝까지 함께 추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식한 주먹보다 소리 없이 스스로를 째짜매게 만드는 통제가 훨씬 더 잔인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독한 추적 기록에 마지막 마침표를 함께 찍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화려하고 눈부신 거리는 과연 완벽하게 투명하고 안전한가? 거대한 자본이 우리의 밥줄을 쥐고 흔들고 알 수 없는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답처럼 제시하는 이 촘촘한 시대. 우리는 낡은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자유를 세웠다고 착각하지만 어쩌면 훨씬 더 세련되고 매끄러운 새로운 장부의 계산판 위에서 다시 스스로 얌전한 체스말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갈등을 마주할 용기를 잃고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그 나약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탁성윤의 방식은 언제든 새로운 얼굴을 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구 향촌동의 밤을 덮었던 서늘한 그림자는 거쳤지만 이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서 당신이 무심코 내딛는 그 발걸음은 과연 온전한 당신만의 자유인가? 질문하기를 포기하고 침묵에 길들여진 자들에게